자, 그 다음에 그 28페이지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요거는 수요 이론에서,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자,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예? 예. 자,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요. 가격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하락을 하면 수요의 법칙에서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죠. 지금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균형점에서 지금 이 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이 곡선에서. 그 이동을 유발한 거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이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죠? 수요량의 변화. 그래서 원래대로 우리가 표현하면 얘에 대한 표현은 원문을 다 풀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명시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출제자들이 이걸 한동안 안 썼다고요. 처음에 썼다가 이걸 안 쓴 이유가 여기 보면 얘가 곡선상이잖아요. 제가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량이 세 글자고 얘가 세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 수만 맞추는 거예요. 정리를 안 하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걸 뺀 거예요. 일단.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점을 보고 판단하니까 점도 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들을 이렇게 수술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곡선에서 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출제할 때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고 작년에 간만에 점의 이동이라는 표현이 또 등장도 했어요. 공급을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 곡선에서의 이동을 유발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된 요인은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얘가 변한 거예요. 얘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이 발생해서 뭐가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가격이라는 표현을 빼버리고요. 그냥 이 상태로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뭐가 변한 거. 수요량이 변한 것을 우리는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를 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쪽을 보시면 얘는 가격이 그대로 1,000원인데 이렇게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지금 수요량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변했는데 얘는 아니란 얘기죠.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는 이 선에서는 변화를 줄 수가 없어요. 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그림을 하나 새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동한 것 같은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도 뭐는 변한다는 거예요. 수요량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가격이 아니겠죠.
가격 외의 요인이니까 소득이 변했던 관련재와의 가격이 변했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변화를 한다? 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수혜량이 변한 경우에 이를 우리가 부동산 수혜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서 수혜량이 변한 것을 무슨 변화를 한다? 네, 그건 우리가 수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구별이 돼야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걸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아파트고 얘가 빌라예요. 그죠? 네, 빌라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빌라라고 일단 하지 말고요. 얘가 지금 가격이 하락했죠.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가 지금 수요량이 늘었죠. 그럼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요? 에? 아니 얘가 가격이 하락할 때 얘가 수요량이 늘었으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양이 늘었잖아요. 얘도 양이 늘잖아요. 그럼 둘은 보완제일 거 아니에요.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요. 아파트하고 여기서 아파트하고 또 다른 어떤 A제와의 관계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그래프의 모양을 이렇게 간단하게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얘는 아예 주질 않고 얘가 가격이 변했을 때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도 나중엔 정리가 다 돼야 돼요. 그죠? 정리가. 이게 한 번 들으면요. 정리가 잘 안 돼요. 이게 한 4번, 5번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씩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내용도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좀 더 빨리 실력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복습을 좀 해야 돼요. 뭐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도 좀 해주면. 복습이라도 해주면. 그죠? 근데 벌써 제가 여러분들 본 지가, 그죠? 그래도 한 달 반, 한 2달 정도 돼가나요? 뭐 그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꾸준히 가잖아요, 그냥 집에. 예? 꾸준히, 그냥 계속. 그 집에 가서 공부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죠? 그게 다음번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개선이 안 되면, 예, 이게 뭐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합격을 되는 건 아니고, 조금은 개인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오늘 처음 제 시급에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나요? 이거 처음 시작하시나요? 공부? 처음에 들으면요 다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대답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먼저 나와서 공부했던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사람들이 대답할 때 나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니까 대답을 못한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양반들이 대답을 또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연히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죠. 그 차마 모른 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대답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복습을 상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5, 6월 달이 중요한 달이에요. 5, 6월 달을 열심히 해서 1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시면 2차까지 함께 정리가 되는 동차를 노릴 수가 있는데 5, 6월 달을 대충 넘기게 되면요. 1차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7월 달이 되면 2차를 버려요. 그리고 1차만 들어요. 1차만. 그러면 나중에 2차 과목 시간대에 참여하는 그 학생 수와 1차 과목의 학생 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 2차 과목 선생님들 맥이 빠지죠. 그나마 많은 인원도 아닌데 여기서 또 패가 갈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면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5, 6월 달이 아주 중요해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이거 올해 합격해야 된다며요. 아니 물어보면 합격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부는 안 하고 도대체 뭘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직도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거 맘만 먹으면 얘 뭐 한두 달이면 끝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절대 안 그래요. 왜 사람들이 1차부터 하겠어요? 1차는 단기간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학개론하고 민법이 있을 때
얘한테 100% 올인하면 안 돼요. 그러면 5월달 들어왔을 때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 얘를 막 전부 다 일주일 내내 얘를 공부하죠. 또 얘가 조금 알아가는 게 많아지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성적이 80점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모의고사 봐도. 항상 일정한 점수 이상은 넘기 힘든 거예요, 민법의 특성상. 얘를 버려둔 상태에서 얘만 올인을 하게 되면 5, 6월 달이 들어왔을 때 얘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공부한 건 없으니까 민법처럼 시간 투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는 안 하고 성적은 안 나오니까 괜히 학교를 시간 들어가지고 삐진 표정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안 한 거를 왜 이게 그런 학원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은 트렌드가 얘가 쉽게 나오니까 얘를 같이 정리할 때 얘를 한 70% 비중을 뒀으면 얘도 한 30%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이 정도의 비중을 주고 공부해도 모의고사 보면 얘하고 성적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얘보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한 것 같아도.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얘는 성적이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5월달 중요하니까. 아니 그나마 인원이 다 합격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에 여기서 또 패가 갈려가지고 합격과 불합격파가 나눠질 거예요. 예? 아니 지난번에 얘기한 그 드레스 코드 맞춘 거는 입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여간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그래서요. 29페이지 가시면 정상제하고 열등제, 대체제하고 보완제 뭐 이런 것 있죠. 예. 네. 그쪽을 정리해야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정상제하고 열등제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 중에서 일단 뭐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제의 가격이 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그죠? 자, 소득이 변할 수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한 애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수요가 감소한 애들을 열등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이거. 에? 어떤 게 정상제고 어떤 게 열등제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가면 돼요, 이대로. 자, 이게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라벨을 거기에다가 너는 정상제고 너는 열등제라고 이렇게 라벨을 붙여서 출시되는 건 없어요. 이게 사회 인식의 변화하고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정상제가 열등제가 될 수도 있고 열등제가 정상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면 걔는 정상제로 취급하고 오히려 감소하면은 무슨 제와다? 열등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게 무선호출기 삐삐 얘기했잖아요. 삐삐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사람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 샀다고요. 그거를. 그 당시에는 걔가 정상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삐삐 소리 울리면 사람들이 신기한 듯이 쳐다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아무나 못 찾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삐삐를 차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죠. 대부분 다 모바일 폰을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걔네가 열등제로 성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득이 좀 늘어날 때 소비를 많이 하는 재화들도 또 시간이 변하면은 걔들이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열등제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제와? 정상제. 줄어들면 열등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가 불변인 애들도 있어요. 그건 중간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제라는 애들은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이에요. 걔들은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가지고 걔들의 사용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네, 항상 소비가 일정한 애들을 뭐라 그런다? 중간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얘예요.
예, 여러분들 이제 기출에 나온 거예요. 아파트 시장에 있을 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있죠. 예, 원인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있어요. 이게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 둘 중에 뭐가 돼요? 아니 어차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편하게. 자, 위에 걸 버려보세요. 얘가 하락하면, 예? 얘가 하락하면 얘가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있죠.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있죠. 뭐예요? 재화는 둘 중에 하나예요. 대체재 아니면 보완재. 둘 중에 어느 거? 지금 위에 거 우리가 했죠. 네. 이 논리나 얘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출제했었고 이것도 출제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상승 쪽에서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반대로 쓰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뭐 했을 때, 하락했을 때. 자, 이게 이 등호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만약에 얘가 아파트고요. 얘가 빌라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저기 논리니까 그냥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거 빌라로 해드리고 아파트로. 자, 만약에 빌라에 대한 분양가 있죠. 분양가가 얘도 1,000만 원이고 얘도 1,000만 원인데 얘가 분양가가 1,500만 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상승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싸진 것 같잖아요. 그럼 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면 얘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래서 대체재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아요. 가격의 움직임이. 양의 움직임은 틀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격 상승을 얘기했잖아요. 얘가 가격이 1,000만 원이었는데 얘가 800만 원으로 가격이 하락했어요. 얘는 여전히 1,000만 원인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가 가격이 비싸 보이잖아요. 그럼 얘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네, 얘는 증가하겠으나 얘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잖아요. 아파트적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것은 얘하고 무슨 관계 있는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얘 수요가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뭐라고 그래요? 대체재잖아요.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얘 수요량이 줄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 그러니까 선생들이 대부분 설명을 해주면 가격이 상승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요. 아, 이게 대체 관계구나. 근데 실전에서 나오는 거는 반대로 내주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한 경우를.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면 상승을 했든 하락을 했든 내가 다 인식할 수가 있는데 요게 다라고만 인식을 하게 되면 표현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틀린단 말이죠. 그것만 잘 유념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 관계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해줘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러니까 꼭 정리해줘야 돼요. 왜? 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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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수요가 뭐 한다고요? 이게 왜 감소해요? 아, 이거요? 아, 이거를 얘기했을 때요? 그렇죠. 가격 하락하면 저기서 이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격이 지금 하락했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얘가 지금 빌라의 가격이 어떻게 됐다? 하락하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좌측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표현을 해줄 때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걸 한번 여기서 인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거 밝아 보이질 않아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를 포기하고 그냥 일단 넘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저는 앞전에 이걸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그 다음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걸 붙잡고 시간을 또 쓸 수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출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변별력을 물어보기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체제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여러분들에게 출제했어요. 어떻게든 출제했냐면 이렇게도 출제하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잖아요. 대체제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으니까 이렇게도 실전에서 출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일단 성격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의미는 우리나라 속담 기준하면은 꽁 대신 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꽁을 우리가 먹고 싶은데 꽁고기 먹고 싶은데 꽁을 못 잡으면 뭐라도 삶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닭을 왜 그렇게 삶아 먹을 수 있냐면 맛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서로 비슷한 애들을 무슨 제로 한다? 대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효용이 비슷하면 가격이 싼 걸 선호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논리로 인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완제 애들이 있으면 보완제는 이렇게 플러스의 보호를 우리가 붙여줬어요. 그죠? 보완제들은 두 개의 재화의 결합이 됐을 때 효용이 발생한 애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는 바늘과 실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갖고는 바느질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시장에서 바늘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바늘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이 목감기 걸려가지고 아주 지금 컨디션이 지금 별로 아주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버팅기고 있는데 선생을 자꾸 쓰러뜨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죠? 얘가 상승할 때 얘는 당연히 우리가 하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수요 법칙을 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수요량이 감소한다고. 그죠? 그러면 바늘을 못 산 사람이 실은 사겠냐 이거예요. 실도 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따라 실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네, 얘가 감소하죠. 그럼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얘 하락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얘들은 양의 움직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의 움직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는 같이 써야 되니까. 한쪽만 소비가 줄어들진 않는다고요. 하나가 줄면 나머지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골프채가 있고 골프공이 있잖아요. 그럼 골프채 가격이 비싸가지고 골프채 안 산 사람이 공은 뭐하러 사겠어요. 그죠? 하나가 있으면 하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PC 본체가 없는데 마우스는 뭐하러 사겠어요. 그죠? 연결할 때도 없는데. 그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보완제하고 대체제가 무진장이 널려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조금만 인식을 해주시면은 금방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 보완제는 반드시 정리해 줘야 돼요. 그죠? 에? 조만간에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조만간에. 성격이, 제가 그 처음에는, 그래도 여기가 삶의 질도 뭐 최고라고 얘기하시고, 또 표정도 항상 근엄하게 갖고 계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알아서 잘 하시겠거니라고 생각해서 믿고 알아서 하겠거니라고 했는데, 진실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거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켜도 12번은 더 찍힐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보다 강력하게 이거는
소위 한 대로 빡세게 굴리지 않고서는 성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돌려야 돼요, 여기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다가 남들 다 되고 자기 혼자만 안 되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예? 세종시에서 이거 쇼핑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기 대전으로 나가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그래서 거기 29페이지 하단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대체재하고 보완재 가격 변화에 따른 대상재와 수요 변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거기는 어쨌든 별표하고 거기 관계를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보면 방해제와 그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서 인용을 했어요. 박스로 박스로.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해준 거예요. 자, 수요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죠.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수요는 어떻게 돼요? 얘는 증가하는 거예요. 더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 원래 여기서 내가 전세를 살든 아니면 인근에 뭐 대전이라든가 여기 살던 사람이 세종시로 주거 이동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하반기에 이사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자기가 이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울 때쯤이면 이 수천만 원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융자를 받든 돈을 어디서 일적으로 차용을 하든지 간에 지금 사두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사두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가격 상승이 예상하면 수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면 수요는 감소하는 거예요. 관망세로 돌아서는 거예요. 떨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사놓으면 그 가격 이하로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했으니까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꼭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공급이 있어요. 그죠? 자, 공급도 공급량이 있고 공급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공급이 있고 공급량이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수요하고 수요량 해봤잖아요. 그죠? 예, 그거하고 이제 기본적인 요건은 같은 거예요. 그죠?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죠. 예, 욕구를 우리가 뭐라 한다?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무슨 가격에 대응해서?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그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과일을 농협에 납품을 할 때 만약에 과일에 대한 납품 단가를 농협에서 정해줄 거 아니에요. 과일을 납품하면 단가를 만약에 얼마를 준다. 1,000원을 주면 10개를 공급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단가가 높아지면은 몇 개를? 15개를. 2,000원으로 올라가면은 몇 개를? 20개를.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이 가격에 대응해서 공급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공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참여라 과정할 때 참외를 갖다가 납품을 할 때 하나에 대한 단가를 얼마를 쳐준다 그러면 1,000원을 준다면 10개를 내가 납품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겠는데 1,500을 준다면 이윤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개까지는 내가 공급할 수 있지. 근데 2,000원까지 주면 최대 몇 개? 20개까지는 내가 농협에 납품할 수 있지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농협에서 제시하는 단가가 얼마로 딱 결정이 되면 1,000원으로 결정한 시점에서는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몇 개라는 거예요? 15개. 그러니까 이 공급 곡선의 한 점으로 역시 표시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게 공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요하고 수요량의 논리하고 기본적인 성격이 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공급의 성격이 있죠. 얘도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공급에 따른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실제로 공급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생각한 것만큼 참에 대한 수확량이 많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했던 것만큼 공급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고 공급이 완료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얘도 무슨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얘도 무슨 개념이다? 네, 얘도 유량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세종시 소재하는 S건설이 있는데 작년에 주택 1000채를 분양을 했대요. 작년에. 근데 금년에는 몇 채를? 1200채를 공급할 뭐를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제 들어올 때는 내가 1200채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시장 경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가 않아요. 그럼 이걸 다 공급했다가는 미분양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공급한 양은 한 800채에 그칠 수도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작년에 이미 1000채를 분양한 실적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해 한 1200채 정도는 충분히 공급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2017년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간이. 그러니까 이렇게 유량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수요랑 똑같이 사전적 개념이고 무슨 공급이고 유효 공급이고 뭐를 명시한다? 유량을 명시한다는 것을 구별을 하시면 돼요. 같은 논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얘들도 똑같이요.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를 얘기했는데 얘네도 공급 함수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에 공급 곡선 및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함수라는 거는 이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당해제와의 가격도 있고 기술 수준도 있고 생산 요소 가격도 있고 다양해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까 수요랑 다르게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가 없잖아요.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그러니까 이 대체제와 보완제 논리는 이게 원래 수요의 이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얘네 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지금까지 공급 측의 요인으로 대체제하고 보완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원래 그게 수요 요인이니까. 근데 이제 한 7월 달 되면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줄 때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제 보완제라고 문장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체제 보완제 개념은 수요가 먼저 정리가 돼야 공급도 쉽게 정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공급까지 같이 끼워서 정리하면 둘이 섞이면 헷갈리는 거예요. 한쪽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거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일단은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 할 때랑 똑같아요. 그죠? 예. 얘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독립변수고
얘들이 변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는 종속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얘들이 동시에 변한다고 가정할 때 그걸 우리는 그래프에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얘들도 똑같이 뭐를 준다 그랬어요. 가정을 부여해서 다른 요인은 어떻다? 예, 일정하다. 라는 가정하에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격.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공급함수로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쵸? 여기 우리가 공급량이 미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것은 이 가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10이라고 그러면 공급량은 얼마겠어요? 100 플러스 2 곱하기 10에 놀리니까 얘가 12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얘는 120. 근데 얘가 만약에 20이 된다 그러면 얘는 100 플러스 2 곱하기 20에 놀리니까 그럼 얘는 140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얘가 120이냐 140이 되느냐 여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얘가 10이면 120이고 20이면 얼마? 140. 그럼 여기서도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하나의 법칙이 도출이 되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이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는 게 무슨 법칙? 그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10%가 상승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라고 그러면 공급량은 몇 프로가 변화했겠어요? 얘가 만약에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8이면 공급량은 몇 프로의 변화가 있다? 10 곱하기 0.8 하면 되잖아요. 그럼 8%가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8%가. 그러니까 얘는 왜 늘어난 걸로 얘기하냐면 이 가격이 상승할 때 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칙 때문에? 공급 법칙. 그러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 법칙을 반영해 준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공급 법칙의 그림으로 나타난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가격이 10하고 20일 때 120과 140이잖아요. 만나는 점이 있죠. 네, 이 점을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이게 공급 곡선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길기가 무슨 길 가져요? 예, 우상향하는 길 가져요. 그래서 이 곡선은 얘를 반영한 곡선이에요. 생산비를. 왜냐하면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뭐가 증가해요? 비용이 증가해요. 그럼 공급자는 무한정 공급을 늘리진 않아요. 시장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증가를 시켜줘요. 그래서 나중에 생산비 곡선을 우리가 정리는 한번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 곡선은 무슨 길을 갖는다? 우상향하는 길을 갖는다라고 일단 인식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공급 곡선 안에 가게 되면 공급 법칙이 디귿에 표현이 돼 있죠. 디귿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다?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은 이걸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이거. 가격 하나밖에 없죠. 똑같아요. 수요랑. 여러분 왜 기출해 보면 이렇게도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주고 이 요인과 이 애를 변화시킨 요인이 있죠. 올바르게 연결한 걸 고르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가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거죠. 왜 따뜻했겠어요? 얘를 변화를 주는 요인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게 3번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가격이. 그냥 얘가 답일 거 아니에요. 이쪽은 보지 않더라도 가격이 들어간 애가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 출제자가 조금
성격이 좀 이상했으면은 여기다가 대체제의 가격을 하나 썼을 거예요. 대체제의 가격은 수혜량 변화 요인이 아니니까 유인 지문으로. 근데 이 사람은 깔끔하게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딱 3번에다가 가격의 상승 뭐 이런 거 하나밖에 안 썼어요. 바로 맞출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나중에 패턴이 바뀌면 공급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학계론이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점수 따기는 얘가 더 쉬운 문제들이 많아요. 민법은 다 읽어야 되잖아요. 지문을. 판례 나오면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불병 그려서 확인해야 되죠. 얘는 그거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보이면 찍어도 되는 수준의 문제들이 존재해요.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60점 넘기기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얘가. 그죠? 아니 여기서 표정을 보면 뭐 대충 뭐 다 이해하고 있다는 표정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세가 무슨 자세인지 아세요? 작년 합격자가 참관차 온 거야. 합격 올해는 어떻게 수업하나 뭐 이렇게 있죠. 포스가 뭐 장난이 아닌 포스예요. 그죠? 여유가 철철 넘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만 물어보려고 그러면 못 들은 체 하거나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뭐 좀 잔소리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시무룩한 표정을 짓다가도 쉬는 시간 되면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제가 저기 뭐죠? 1차만 합격을 시키는 것 같으면 잔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쭉 가서 1차만 합격을 시키면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은 2차로만 넘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최종 합격은 2차 과목 선생님들하고 따지는 거고 근데 동차를 합격을 시켜보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남은 기간 동안에 1차만 하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제가 그거를 많이 봐서 그래요. 1차를 합격해도 기분은 좋아요. 기분은 좋은데 그분이 그 다음에 2차를 공부하죠. 2차를 공부하더라도 스트레스 쌓이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불안 심리가 시험이 다가올수록 더 커져요. 이번에 떨어지면 1차부터 다시 하든가 아예 이걸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자,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공급량 변할 수 있다 없다? 에?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공급량 변할 수 있다 없다? 예. 아까 우리 한 거랑 똑같아요. 자,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그럼 지금 공급량이 증가했잖아요. 증가하게 됐을 때 여기 있던 균형점에서 여기 있는 이 A점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럼 어디서 이동한 거예요? 곡선에서. 그죠? 또는 이걸 표현할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이동을 유도한 거는 뭐가 변했기 때문에? 가격이. 그러니까 얘의 변화를 유도한 거는 얘가 변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쪽 애들도 똑같죠. 가격은 그대로 1,000원인데 이렇게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도 지금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가격은 아니란 얘기죠. 가격이 아니니까 이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를 하나 새로 그리는 거예요. 선 하나 새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뭐가 이동한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동을 했던 것은 가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이 있죠. 기술이 발달했다거나 생산 요소 가격이 뭐 했거나 하락했거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표현 관계는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를 얘기할 때나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얘기할 때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여기서 할 때까지는 기억이 돼요. 그러다 단원이 바뀌어요.
시장론을 거쳐서 정책론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이걸 갖고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얘들이 없어요, 기억에. 그러니까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 있으면 어느 단원에서 물어봐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기억에서 사라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복습을. 그래서 기억이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에 얘가 확실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 얘를 격리하지 않아도 걔는 이제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볼수록 유리해요. 한 번 더 본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더 커요. 그러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또 간단하게 여긴 구별이 안 돼. 거기 30페이지 하단에 가면 박스 있죠? 공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쪽에 쭉 가면 니은의 생산 기술, 생산 요소, 가격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 그게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자, 공급 변화 요인에서는요. 이 기술 수준이 변할 수 있죠. 공급 변화시킬 때.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있죠. 예, 생산 요소 가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동일한 생산비에서도 공급은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늘릴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생산 요소 가격을 주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산 요소라는 거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를 생산 요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재료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바로 뭐다? 생산 요소 가격이죠.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줘요. 자,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 있죠. 얘가 상승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겠죠.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얘가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건설 농자 임금이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할 것이고, 얘가 하락하면 공급은 늘어나겠죠.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자의 수익이 떨어뜨리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얘가 하락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는 거예요. 이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이건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 요인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실전에도 출제하는 거예요. 다음 중에서 부동산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이걸 줬다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 그래가지고 하락이라고 주면 또 시비 붙을까 봐 아예 상승이라고 해서 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무슨 요인이다? 수요 측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집을 팔라고 중개업소에 내놨어요. 내놨는데 세종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판다? 아니면 좀 이따 판다? 그럼 공급이 줄을 거 아니에요.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거 걷어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이 하던 대로 하셔도 돼요. 예? 왜 자꾸 반대로 얘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죠? 아니 아파트 살 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올라가기 전에 살라고 그럴 거고. 그죠? 뭔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급 변화에 인해서 기본적인 것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래프가 있죠. 중간에 가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 이런 게 있죠. 요게 뭐 얘기하냐면 이제 부동산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을. 이제 그거를 이제 경제적 공급 뒤에 보면 뒤에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공급에 대한 거 이거 정리하시죠. 쉬었다 들어주십시오.